거래량 같은 경우는 매매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통 변곡점이 다가왔을 때는 거래량이 확 늘면서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변곡점의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변곡점이 다가오면 거래량이 확 느는 게 통상적입니다. 또한 저점을 찍을 때나 고점을 찍을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래량이 느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에서요. 거래량은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거래량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가격하고 거래량을 같이 보면 부동산 가격에 변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텐데요. 평소에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도 거래량이 줄기도 하고요.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도 그 거래량이 줄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영향을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준다고 하면은 실거래가하고 호가들의 차이가 커지면서 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요. 매도자든 매수자든 미치고 팔기도 하고요. 비싸게 사기도 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게 거래량이 준다는 이야기예요. 거래량이 동반된다고 하면 호가들이라고 하죠. 실거래가 대비 호가들이 촘촘하게 나와 있으면서 적정 가격을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 기준이 그만큼 매물이 많다고 하면은 미치고 팔지도 않고요. 또한 크게 비싸게 팔지도 않는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시장가하고 호가들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으면서 몇 건의 거래량 때문에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포탈을 보면요. 경기도 부동산 거래 현황 2021년 1월서부터 7월까지 거래량을 보면요. 2020년도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을 보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아파트 상승률이 더 높았던 걸 볼 수 있는데요.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거래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작년도 대비 많이 줄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7월 거래량만 봐도요. 2021년도 7월 거래량이 8,673건이었지만요. 2020년도 7월 거래량을 보면 22,292건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월에서부터 봐도요. 1월은 2020년도 대비 편차는 크지 않았지만 2월 대비해서 많이 줄면서 3월, 4월, 5월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6월 대비해서는 2020년도 거래량이 크게 늘은 상황이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거래량이 2020년도 대비 34,988건에서 2021년도는 13,371건으로 거래량이 확 줄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거래가하고 또한 호가들의 차이는 커지면서 몇 건의 거래량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정해지는 그러한 불안한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변곡점을 맞이하면요. 변곡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 꺾인다고 하면요. 매도자들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평소보다는 거래량이 더 늘어나는 게 시장의 기본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려보면 시장이 가격이 하락할 때 갑자기 거래량이 줄는 상황 하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매수자들이 거래량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자 매수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보다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변곡점을 보면 가격과 거래량을 보면 변곡점 하에서는 평소보다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7월 대비 경기도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변곡점이 다가오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작년도 대비 거래량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도요. 수도권에서도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몇 건의 거래량으로 그만큼 실거래가하고 호가들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크게 비싸게 주고도 살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려보고, 그만큼 거꾸로 보면 부동산 거래 현황 자체를 주변 상황들을 봐도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나오는 그러한 영향 자체를 많이 축소를 시킨 상태에서 대표적으로 양도세라고 할 수 있죠. 파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게 워낙 부동산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파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보유한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딱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팔고 세금으로 크게 내느니 어쩔 수 없이 갖고 가는 그러한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1가구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부동산 현황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굳이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이 계속 축소가 되는 상태에서 거래량 자체도 2020년도 대비 2021년도도 거래량이 주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변곡점이 다가오려고 하면 평소보다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지 변곡점이 다가왔다는 그러한 인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전히 2020년도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곡점은 아직 다가오지 않는다고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가격과 같이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또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 매물 자체도 많아져야지 시장 참여자들이 부동산 왜곡 현상이 생기지 않으면서 몇 건의 거래량으로 부동산 시장 실거래가가 정해지는 그러한 왜곡 현상이 줄어들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자체도 줄은 상태에서 거래량 자체도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의 몇 건의 거래량으로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